어저께가 정초인 것 같더니 벌써 3월 3진이 어저께였고 초파일이 이제 한 달 정도 남아있을 정도로 빠른 세월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달 13일은 뭐 하는 날입니까? 선거하는 날이죠. 그래서 그 바쁜 일정으로 많은 후보들이 우리 대광산도 방문해주고 하는데, 오늘 특별히 우리 전하진 새누리당 후보 보살님께서 앞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제가 그 밖에 나가서 선거도 하라고 계속 그러는데도 여기서 기도하는 게 훨씬 낫다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귀하신 제가 함께하신 분들에게 큰 하나님의 예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니까 뭐 이제 전하진 후보, 또 권혁세 후보, 뭐 많은 후보님들이 관계되는 분들이 이제 많이 그 부처님 전에 와서 참배하고 가피를 입겠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여러분들 그 선거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가지고 가야 할 당연한 권리고 의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20% 30%그 선거 지지를 받아가지고 어떤 대표성을 갖는 것보다는 많은 투표를 통해서 그 많은 지지를 받아서 일을 하는 분들이 더 힘있게 일할 수 있는 부분이니만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권리라고 하는 부분을 사장시키지 않고 정당하게 쓸 수 있는 그런 불자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신이 지배하는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 스스로가 세상의 주인임을 자각하고 그 주인임을 확인시킬 수 있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우리는 부처님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불자들의 그 입장으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주인된 그런 의무를 다하는 대광사 불자들이 되어지기를 저는 바라겠습니다. 이제 초파일이 얼마 남지 않았고, 우리 이제 지금 대광사에서는 회장님 말씀하셨듯이 초파일을 준비를 하기 위해서 많은 곳에서 많은 분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저께는 하루 종일 바깥에 거리등을 다 봤고, 또 우리 그 달마해에 연세 높으신 그 스님 불자들이, 또 우리 부회장을 재무를 비롯한 많은 분들이 지금 이 그 지관전 마당에 등줄을 지금 치고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한 2,000등 정도의 33연등을 달았었는데, 올해는 제가 4,000등을 달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4,000등을 달고 있어요. 그래서 저 많은 등들이 그냥 폼으로 달리지 않고 많은 분들이 정성으로 불을 밝힐 수 있는 그런 대광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시겠지만 지금 이제 템플스테이를 전문적으로 하고 우리 신도님들이 신행생활을 좀 더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사찰을 고루 단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초파일 전에 그 공사가 이만큼 정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미륵보전에 지금 불상도 제작을 탄력에부터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곧 그 불상이 이제 하나하나 와서 그 완성이 되어가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눈으로 확인도 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 번 약속을 위해서 말씀드렸듯이 올 내에 대광사의 모든 불사를 좀 마무리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으니 만큼 여러분들도 그냥 그게 될 대로 되겠지라고 하는 마음 그 부분으로 관망하지 마시고 스스로가 변화를 좀 확인하시고 그 불사가 원만하게 이루어지기를 염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동참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요즘 이제 그 법회를 보는 데 있어서 주로 정초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전반기 후반기 할 거 없이 주지 스님이 주로 법문만 하다 보니까 재미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후반기 법회부터 인문학 강의 중심으로 후반기 법회가 이루어집니다.
전반기 부분의 법회는 이제 제가 할 때도 있을 거고 또 법사 스님을 초청하는 경우도 앞으로 있겠지만 후반기 법회는 주지 스님의 일부 이야기를 하고 유명한 명사 초청 특강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실질적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강의 중심의 법회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서가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앞으로 좀 이렇게 보급을 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뿐만이 아니고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에게 좀 알려서 법회가 좀 여업해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불교 텔레비전에 방송을 하러 갔는데 어떤 사람이 전화가 와가지고 묻는 내용이 하나 있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본인은 어떤 모임에 그 대표가 돼서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그 모임의 대표로서의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참 많더라. 어떻게 하면 훌륭한 리더가 될 수 있겠냐 이런 질문을 해오신 분이 있었어요. 무척 당황스럽긴 했지만 이 세상에는 이 세상을 끌고 가는 부분에 있어서 모두가 다 잘난 사람들이 삶의 구조를 이루고 있지만 그래도 그곳에서는 리더도 있어야 되고 그 리더라고 하는 분을 중심으로 따라주는 부분이 있을 때 원활한 사회소통 구조가 일어날 수 있겠다. 그래서 간 곳마다 우리는 리더가 있어요. 이 대광사를 오니까 대광사 리더가 누구예요? 이 대광사 오시니까 대광사 리더가 누구야? 전혀 생각이 없으셔? 따라하세요. 주지가 리더야. 이게 이제 큰 리더가 이제 주지가 리더가 되는 거고, 우리 총무 스님이 그 밑에 리더가 되는 거고, 또 우리 신도의장님이 리더가 되는 거예요. 신도의장만 리더가 아니고 그 밑에는 지회장들이 리더가 되는 거고, 또 그 지회장들 밑에는 또 분회장들이 또 리더가 되는 거고, 또 그 조직 밑에는 각 부장들이나 그 위원들이 있어서 또 그들이 리더가 되는 거예요. 또 저 합창단을 보면 합창단에 단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대요. 그분이 리더고, 또 그 단장과 더불어서 함께하는 총무라든가 재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리더예요. 근데 그 단체가 잘 되고 안 되는 부분은 그 리더의 역할이라고 하는 게 엄청난 부분이 분위기를 좌우합니다. 학교가 됐든 가정이 됐든. 자, 여러분들이 가정에서의 리더는 누구예요? 가정에서의 리더는 누굽니까? 옛날에 아버지였어요. 근데 요즘 아버지가 리더가 되는 경우의 확률이 좀 적어지면서 어디로 가서 이게 엄마가 리더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아버지가 리더였거든요. 지금은 엄마가 리더인 데가 꽤 있어요. 그 왜 이렇게 됐을까? 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해보니까 옛날 농경사회 속에서는 힘으로 먹고 살았어요. 힘으로 먹고 사니까 힘센 사람이 엄마가 힘이 세요? 아빠가 힘이 세요? 아빠 힘 때문에 먹고 사니까 더러워도 참고 살았어요. 더러워도 참고 살았어요. 왜? 네 힘 때문에 먹고 사니까. 그래서 밥을 한 끼에서 밥을 먹어도 아버지가 숟가락을 들어야 엄마가 밥을 먹거나 자식들이 밥을 먹을 수 있도록 됐던 게 우리 어렸을 때의 가정의 풍토였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요즘 엄마가 리더가 돼버리는 바람에 그 아버지가 숟가락을 들어야 아이가 밥 먹는 문화가 지금 점점 없어지는 것 같더라고. 나보고 내가 이거를 이야기를 하니까 스님 그거 어떻게 알았냐고. 그래 나는 그거를 아는 게 뭐냐면 텔레비전에 보니까 그렇게 나오더라고. 뭐 드라마가 됐든 뭐가 됐든 다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이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구나라고 하는 걸 알았는데, 얼마 전에 서울대학 철학과를 나온 멋진 사람이 있어요. 영어도 잘하고 정말 똑똑한 사람이야. 근데 나는 저렇게 머리가 좋은 놈이 저 바깥 세상에 사니까 마누라를 잡고 살겠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멋진, 내가 볼 때 부러운 그 사람이 언젠가 나한테 한번 상담을 하러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스님 참 더러워서 못 살겠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하는 이야기가, 스님 제가 우리 집에서 서열이요, 우리 집에서 서열이 내가 강아지 미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도대체 무슨 일이냐 라고 얘기를 했더니, 본인이 회사를 다니면서 진급도 하고 월급도 잘 타고 힘이 있을 때는 분명히 자기가 리더였대요. 리더를 인정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와 전혀 관계가 없이 회사가 좀 어려워지고 삶의 환경이 좀 어려워지면서 월급이 조금 늦게 나올 때도 있고, 이 진급의 속도가 늦어지고, 그러면서 자기 와이프가 자기를 바라보는 눈빛이 좀 달라지기 시작을 하더니 서열이 밀리기 시작하더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부터 자기는 자기 집의 서열 중에 강아지 밑에 서열로 바뀌었는데, 우리 집 서열의 1위는 우리 마누라고, 그 다음 서열이 우리 애고, 그러고 난 다음에 강아지도 옛날에 무서워하더니 그 가족들이 눈빛이 자기를 서열이 그렇게 되는 걸 알더니 강아지도 자기 서열을 타고 넘어가가지고 자기 서열은 4번째밖에 안 되더라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때 생각한 게 한 가지 딱 있어요. 뭔 줄 알아요? 혼자 살기를 잘했다. 내가 만약에 밖에서 사는 부분을 주장했다면 나도 그와 다르지 않는 운명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시대의 패턴은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이 누가 리더가 됐든지 간에 그 리더라고 하는 부분의 능력에 따라서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될 수도 있고 불행한 가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오늘날 우리 그 여성 리더들에게 내가 부탁하고 싶은 게 뭐냐면, 너무 그렇게 살지 마세요. 그래도요, 그냥 명예 리더가 되더라도 남편을 앞에 세우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실질적 리더는 지가 하더라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실질적 리더는 본인이 하더라도 명예 리더라도 시켜주라고. 그래야 나중에 그 아들이나 그 딸이 그 부모에게 효도하게 돼 있어. 본인이 조금 똑똑하다고 그래가지고 그 명예 리더를 완전히 밟아버리고 나면 나중에는 둘이 다 왕따가 될 수 있어요. 이걸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왜냐하면 엄마하고 아버지는 세트야. 절대 같은 몫으로 자식이 바라다보지 어느 하나를 폄훼하면 그들 또한 같은 인격으로 대할 수밖에 없는 부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리고 아무리 바쁘더라도 남편을 위해서, 남편을 속으로는 존경을 안 하더라도 애들 앞에서만큼은 존경을 하는 척이라도 하세요. 아시겠어요? 척이라도 해야 돼. 이걸 생각해보고 나면 엄청난 걸 잊어버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밥을 먹더라도 아빠 밥 먼저 뜨고 아빠 중심으로 뭔가 간다 보면 그 집은 위기가 있지만, 우선 승질 급해가지고 남편 우습게 보고 그러고 난 이후에 타고 올라가서 내가 서열이 1위니까 내가 하는 대로 무조건 따라오라고 해가지고 자기 멋대로 하다 보면 나중에 같은 값으로 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 얘기 하려고 시작한 건 아닌데 엉뚱하게 지금 흘렀네. 그래서 어쨌든 가정에서도 반드시 리더라고 하는 부분이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리고 남편이 아무리 어떤 경우가 있어도 싸울 때는 둘이 싸우고 말아라. 아이들 앞에 나타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버지의 무능함을 이야기하지 말고 아버지의 훌륭함으로 칭찬할 수 있는 보살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절대 무슨 일이 있어도 아이들 앞에서 아버지를 비난하거나 어머니를 비난하는 일을 하지 마세요. 그건 아주 용렬한 부분의 힘입니다. 그래서 리더는 리더로서의 예우를 해줘야 돼요. 그 리더가 인격을 잃어버리면 그 가정은 파산이 돼버리고 말아요. 어느 단체든지 간에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들은 특별한 교육을 시키진 않았어요. 딱 한 가지 교육을 시켰습니다. 서열 교육을 분명히 시켰죠. 아무리 배가 고파도 아버지가 숟가락 들기 전에는 절대 아이가 먼저 숟가락을 드는 부분은 제어했던 것이 우리 어머니들이 과거의 교육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아버지가 위대해 보이고 가슴 떨리게 존경스러워 보이는 이유는 바로 그 어머니의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 가슴속에 아버지의 위대함,
아버지 존경심 같은 부분으로 자리하고 있는 건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사람이 누군가에게 복종하고 누군가를 존경할 수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 결혼을 시킬 때 가장 먼저 보는 게 뭘 봅니까? 가문을 보지 않습니까? 그가 변호사다, 그가 지금 무슨 검사다, 그가 지금 판사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는 정상적인 가정의 교육을 받은 그 룰을 지켜 산 습관이 된 사람이냐라고 하는 걸 보기 위해서 가문을 보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 가문에서 뭘 배웠을까요? 아버지는 아버지로서, 어머니는 어머니로서, 자식은 자식으로서 인내와 질서를 지켜냈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인격이 되는 거죠. 그 인격이 바탕이 되지 않은 사람들은 반드시 부딪히게 돼 있다고 합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가 그냥 어떤 일상적인 어떤 그런 그 사회 지표를 보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을 보기 위해서 그를 속속들이 보지 못한다면 그 가문의 예를 보는 이유는 바로 그런 부분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요즘 그런 부분이 교육이 생략이 되셔가고 있어요. 아버지보다는 애가 우선인 경우가 너무 많고, 모든 부분이 남편은 그냥 돈이나 벌어오는 존재일 뿐이요, 강아지보다 서열이 못한 부분으로 치달아가는 이 환경 속에서 그것을 우리 가문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그래서 가정에서는 가정의 질서를 통제하고 그 가정의 질서를 지켜갈 수 있는 리더의 인격이라고 하는 부분이 그 가문이 행복할 수 있고 불행할 수 있고 뼈대가 있을 수 있고 뼈대가 없는 부분의 경우를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이니만큼 이걸 생략하지 않는 부자의 가정이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하다못해 친구들이 모임을 나가도 리더가 있어요, 없어요? 친구들끼리 모이는 소위 모임에 나가도 거기에 리더가 있어요. 그래서 회장을 뽑고 총무를 뽑고 재무를 뽑지 않습니까? 근데 모든 부분이 리더라고 하는 사람들의 공통분, 어떤 리더가 정말 훌륭한 리더인가? 첫째, 리더는 정직해야 됩니다. 가장도 그렇고 친구들이 모임에 리더도 마찬가지고 어딜 가든지 간에 리더는 정직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얘기한 부분이 리더는 정직해야 된다. 여기 지금 대권사 주지도 정직해야 돼. 신도들한테 시주는 많이 하라고 해놓고 지가 맘대로 돈 갖다 푹푹 써버리고 그러면서 어디 썼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삶을 살면은 여러분들이 믿고 대권사 와 안 와? 그래서 난 정직한 리더가 되려고 내가 노력하고 있다니까. 정직한 리더가 돼. 이건 나뿐만이 아니야. 이 대광사 전체가 잘 되려면 모든 리더가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 우리 신대장 여기 있지만, 신대장 여러 번 내가 시키고 있지만, 우리 신대장 존경한다고. 왜? 정직하니까. 10원짜리 껌 하나 안 사먹더라니까. 내가 주지도 않아. 그러니까 내가 껌 쪼가리 하나를 내가 거저 얻을 수 있는 부분은 내한테는 삼가한다. 내 개인적 이익을 위해서는 난 여기서는 전혀 관계없고 난 봉사하는 공간이다라고 하는 쪽의 생각으로 머물러 있기 때문에 리더가 되는 거예요. 내가 대관에서 삶을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무한 신뢰를 보내는 이유가 딱 한 가지 있다. 뭐예요? 틈만 나면 맛있는 거 먹자고 덤비는 놈이 있어요. 틈만 나면 왜? 내 돈 아니니까. 근데 그 부분은 난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나도 안 먹듯이 이 부분은 불정다시에 많은 신도들이 부처님전에 10,000원짜리 1,000원짜리 하나 올리면서 모든 가지고 있는 모든 업보를 다 녹이고 내 원하는 값비를 다 내려달라고 하는 정성스러움으로 부처님에게 공양을 올린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들이 쌀 한 분가를 올리고 여러분들이 이 목전함에 10,000원짜리 1,000원짜리 하나하나 정성으로 올리면서 그냥 부처님 그냥 이건 아무 생각 없이 부처님 용돈 드리는 거니까 눈 꽝고 쓰세요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난 그런 사람 못 봤어. 다 하나같이 거기에 모든 정성이 다 들어있어요. 1,000원을 내면 1,000원을 내는 대로, 10,000원을 내면 10,000원을 내는 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정성, 오직 부처님 정성으로 올리는 이 공양 받으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고통을 다 여의어 가피를 내려달라고 축원드리고 올린 공양금이 나는 앞에 올리는 불전이고 시주하는 공양금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런데 그 돈을 명분을 찾아서 그냥 그 돈은 내 돈이 아니니까 그냥 내가 이 일을 조금 했으니까 이 부분을 가지고 아전인수를 하자라고 하는 지금 생각을 하고 돌아가다 보면 한 번, 두 번을 숨길 수 있겠으나 10번, 100번 가다 보면 모든 사람들은 다 영물입니다. 만물의 영장인 사람 아닙니까? 강아지도 못 숨기고 세상에 어떤 것도 숨길 수 없는 게 세상의 이 친구로 이 부티청 다시의 많은 신도들에게 어떻게 감동을 주겠네. 정직성을 담보로 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정직하라. 매사에 정직하라. 그 정직한 부분이 리더의 기본 자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참 못했어요. 나는 많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보면 우리 아이가 공부를 잘한다고 말하는 사람 치고 그 아이가 좋은 대학 가는 걸 내가 별로 못 봤어요. 웃기네 이게. 거의 보면 자식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자식을 너무 잘 못 봐. 내 자식을 냉정하게 봐야 되거든요. 근데 그 자식을 볼 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왜? 내 자식은 무조건 이쁜 거예요. 정말 공부를 잘하는 아이는 우리 아이를 항상 어떻게 봐야 돼요? 좀 부족한 듯 보면서 격려해야 돼요. 좀 부족한 듯 하지만 격려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잘한다고 하면 아이한테 속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내가 중국에 아주 나하고 가까운 지인이 하나 있어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이 우리 아이는 공부를 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진짜 잘하는 줄 알았어요. 너무 칭찬을 많이 하니까. 근데 그 아버지는 대단한 레벨에 올라가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시각으로 내 아이가 공부를 잘한다면 그 아이는 정말 실력이 있는 아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나중에 그분이 그 아들이 우울증 장애가 왔어요. 우울증 장애가 와가지고 그 우울증 장애가 온 그 아들을 그 부모가 나한테 보냈어요. 스님, 우리 아이가 우울증 장애를 앓고 있습니다. 그 머리가 좋느니 그 아이는 지금까지 실망을 시켜본 일이 없습니다. 근데 이런 일이 있으니까 스님 한번 이해 좀 어떻게 좀 잘 만나봐 주세요. 그래서 보내라고 해서 그 아이가 왔어요. 와서 그 아이와 제가 몇 주일을 함께 있었어요. 처음에 와가지고는 언어가 좀 어눌하고 이 소통이 좀 어려웠었는데 오랫동안 함께 하다 보니까 어느 날 그 친구가 나한테 자기 있는 속을 다 털어놓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스님, 사실은요 우리 부모님은 나를 어마어마한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아버지 기대 때문에 제가 이런 우울증이 났습니다. 무슨 얘기냐? 사실은요 제 성적 좋았습니다. 근데 스님한테만 이야기하는데 그 성적이요 진짜 내 실력이 아니고요 다 컨닝이었습니다. 컨닝이 뭔지 알아요? 충격받았어요. 근데 제가 지금 우울한 건 뭔지 아세요, 스님? 남을 속이는 부분은 학교에서까지였지 그 이상은 아니었습니다. 세상은 그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기대는 너무 큰데 그 부분을 부응하지 못한 부분이 저한테 지금 이렇게 우울증 장애까지 와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려놔라. 솔직하게 다 털어놔라. 그 부모가 됐든 그 형제 같은 누구한테지 간에 네가 가지고 있는 부분을 100% 내려놔라. 그리고 사회가 너를 어떻게 봐주는 건 중요하지 않다. 네 스스로가 솔직하게 다 털어놓고 가벼웠을 때 이 세상에 살만한 부분이 경우를 만들어낼 수 있지. 네가 보는 것마다 다 위선이면 그 삶이 얼마나 큰 고통이겠냐. 얼마 전에
정부 정부 서울청사에 공무원 시험지를 훔쳐서 시험을 치고 그것도 안 돼가지고 또 떨어진 놈이 가가지고 가서 장부를 바꿔가지고 다시 그 공무원 시험에 합격을 해서 그 조작하는 사건이 뉴스에 나오는 걸 봤는데 봤죠? 내가 직접 물어보지는 않았는데요. 그 사람 얼마나 힘들었을까? 응?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사람이. 그런 과정의 삶을 살고 가는 그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차라리 그냥 툭툭 털어놓고 그냥 대강사 와가지고 심부름이나 하고 살지. 오히려 그게 더 행복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자존심, 쓸데없는 위선, 가지고 있지 않는 부분이 실력으로서 뭔가 점하려고 하는 그런 탐욕, 이런 부분들이 그 사람을 그렇게 괴롭게 만드는 부분의 결과를 만들었어요. 내가 그 아이에게 다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 다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라고 했더니 그러더라고요. 스님, 내가 이야기를 하면 우리 아버지가 충격받아 죽을 것 같아요. 얼마나 큰 한 번의 위선이 두 번을 낳고 두 번의 거짓말이 세 번을 낳고 그러면서 그는 그렇게 그런 엄청난 시궁창에 빠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 세상에 그런 경우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식을 바라다 보는 부분을 있는 그대로의 자식을 보는 부분이 자식을 건강하게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는 불자들 좀 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너무 크게 보려고 하는 부분이 위선이 되지는 거고 그 부분은 잘못하면 그 아이에게도 본인에게도 주변에게도 도움이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솔직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난 공부를 못했으니까. 못했다. 근데 딱 한 가지는 내가 자부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었다. 이게 뭐냐면 공부는 못했어도 내가 어렸을 때 반장은 계속했어요. 어? 공부는 못했지만 내가 반장을 꽤 했거든요. 근데 그 아이들이 나를 반장을 시켜주는 부분은 딱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뭐? 우리 옛날에 학교 다닐 때 회비 걷는 게 반비 받는 게 50원씩 이렇게 받았어요. 50원씩. 근데 그 50원씩 거두면 내가 그걸 정확하게 이야기해 줬던 것 같아요. 몇 명이 냈고 누가 안 냈고 하는 것까지 착 적어서 그리고 얼마가 거친 부분에 얼마를 쓰고 얼마가 남았다라고 하는 부분을 정확하게 어렸을 때부터 그 부분을 알려줬던 부분이 습관으로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거 하나 잘했더니 계속 리더를 시켜주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리더라고 하는 부분은 첫째, 그 덕목이 정직성이어야 된다. 아시겠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리더가 됐으면 딴주머니 차면 돼, 안 돼? 딴주머니 차면 안 돼. 이게 아내와 남편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투명해야 되는 거예요. 수입이 얼마 있고 지출이 얼마 있고 지금 남은 거 지금 얼마 남아 있으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일주일에 한 번씩 갈비 뜯었었는데 긴축을 해야 될 것 같으니까 2주를 한 번으로 미뤄야 되겠다는 동. 뭐 이런 부분이 가능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서로 신뢰감이 조성이 되어지는 가정을 이룰 수 있습니다. 모든 게 마찬가지인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 리더는 서로 소통을 잘하는 리더가 돼요. 리더라고 하는 부분은 반드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고 하는 부분을 정확하게 전달을 해서 있는 그대로의 단체의 현실을 전달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리더가 되셔야 되는데 대개 보면 저만 알고 있어요. 나만 알고 있어요. 그 나만 알고 있는 리더는 진정한 리더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얘기죠. 세 번째, 가정이 됐든 어디가 됐든 리더는 온순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 대광사 리더는 온순한 건 거리가 좀 멀어, 그죠? 전혀 생각이 없어요? 나도 이건 내가 좀 반성하고 있다니까. 이 딴 데 리더는 보니까 참 온순하던데 이 대광사 리더는 자빠진 강아지 앙삭하듯이 신경질을 팍팍 내고 내가 그런 거 안 되니까. 근데 그냥 나도 바꾸려고 애를 쓰는 게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니까 근데 조금 이해를 하라고. 왜? 내가 내 단점을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게 성품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잘 안 될 뿐입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다면 리더는 온순해야 된다. 근데 우리 신대장님하고 나하고 비슷한 게 한 가지 있어. 왜? 성질이 나하고 똑같아요. 나도 엄청 급한데 우리 회장님도 되게 급해요. 근데 이 부분은 별로 도움이 되질 않아요. 회장님한테 뭐라는 건 아니에요. 내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리더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은 보면 온순해야 되는 거거든요. 모든 사람 이야기를 다 들어줄 수 있는 리더가 돼요. 근데 대개 보면 가정에서도 그렇지 않나요? 아버지가 너무 고집이 강하고 너무 독선적 어떤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으면 자녀들하고 대화가 돼야 안 돼요? 예? 그 대화가 많지 않은 그런 가정의 자녀들은 제들이 크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좀 많이 이렇게 삐뚤어져 가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리더는 좀 온순한 부분의 리더가 필요한 부분이다. 그 다음에 리더는 신뢰성이 있어야 돼요. 내가 뭐가 하겠다라고 얘기하면 할 수 있는 말만 거의 해야 되는 건데 대개 보면 말은 풍성한데 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응? 가정이 소위 남편이 됐든 아내가 됐든 누가 됐든 간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부분의 행동에 대한 신뢰성이라고 하는 부분을 담보해야 되는 거다. 그 다음에 리더는요, 인내력이 있어야 돼요. 참지 않으면 리더가 될 수 없습니다. 어디든지 가면 내 생각하고 다른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 이야기를 듣다 보면 우라통이 치밀어 올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난 내가 해봐서 알아요. 리더는요, 정말 인내력이라고 하는 게 필요한 겁니다. 참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한 어머니 뱃속에 나온 형제끼리도 싸워야 안 싸워요? 싸우죠?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구구각각 다른 사람들에게 모여서 잘해보겠다고 시작한 모임이 항상 좋은 소리만 나올 수 있겠어요? 거기 여러 가지 부분이 의견이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인내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요, 한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형제가 싸우는 건 간두고요, 가끔은 내 입에 있는 혀를 물어 뜯을 때가 있어요. 응? 여러분, 내 입에 있는 혀는 내 거잖아요. 그죠? 응? 근데 이 혀가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밥 먹다 보면 혀도 물어뜯을 때가 있고 잇몸은 물어뜯을 때도 있어요. 여러분 전혀 없어요? 나만 그런가? 그러면 나는 어떨 때 그 맛있는 걸 먹다가 그 잇몸을 한번 물어뜯어 놓으면요, 밥맛이 뚝 떨어져요. 근데 그게 물어뜯는 게 누가 물어뜯는 거예요? 이가 물어뜯는 거예요? 혀가 물어뜯는 거예요? 누가 물어뜯는 거야? 지가 물어뜯은 거잖아요. 내가 물어뜯은 거예요, 내가. 세상의 삶의 결과는 사실은 보면 거의 다가 내가 만든 거야. 그런데 다 너 때문이라고 하는 부분을 원망하길 좋아하지만 사실은 다 나와 있어. 관계가 있는 부분들이야. 나를 고치는 게 우선이다. 근데 우리는 누구를 탓해요? 너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일 할 말 없는 게 뭐냐면요, 내가 먹다가 내가 물어뜯었으니까 할 말 없더라고요. 이게 세상이에요. 형제지간에 안 맞는 건 간두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이빨과 내 혀로도 할 수 없는 부분이 세상인 것이 세상인 거로 소통할 수 있는 부분, 인내로서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은 당연한 리더의 자질이 기본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리더는 윤리적이어야 돼요. 윤리를 바탕으로 하지 않는 리더는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자, 어느 단체가 됐든지 간에 리더는 자기 이익에 우선할 수 있는 기회를 자주 갖습니까? 안 갖습니까? 대답을 안 하세요. 자, 리더라고 하는 부분은 자기 이익에 우선할 수 있는 기회를 자주 가져야 안 가져야? 100% 자기 이익에 우선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이 리더입니다. 여기에 윤리가 바탕하지 않으면 욕을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윤리적인 사고를 거듭하지 않으면 유혹에 100% 나가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든다면
우리 구인사 같은 교회에 있다 보면 약 500명 대중 스님들이 앉아서 대중 공양을 나눌 때가 있어요. 경전에 나오기를 그 대중이 대중 공양을 나눌 때는 저 어른에서부터 공양을 나누되 그 좋은 것과 큰 것과 이익이 되는 부분은 어른들부터 차례로 돌리라고 하는 부분이 나와요. 차례로. 그런데 그 음식을 나눠주러 다니는 내 입장에서는 개수가 딱 500개예요. 딱 500명을 정확하게 똑같은 걸로 나오면 되는데 제일 곤란할 때가 언제냐 하면 이 과일 같은 거 나올 때 골치 아파요. 과일 크기 똑같지가 않아요. 똑같은 박스에 들었는데도 어떤 건 크고 어떤 건 적고 어떤 건 잘생기고 어떤 건 안 생긴 것도 있어요. 그럼 돌리다 보면 계속 좋은 것만 나눠주다 보면 맨 찌끄리기가 나거든요. 응? 그러면 그분들은 눈 감고 앉아가지고 뭘 낳는지도 몰라요. 그럼 가끔 내 마음에도 갈등이 생기더라고. 요걸 아꼈다가 내가 가질까? 여러분 그런 생각 전혀 안 해요? 근데 그 부분을 과감하게 자기를 희생할 수 있는 양심이 없거나 윤리적이지 않으면 반드시 그런 장기를 부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솔직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유혹이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리더가 되려면 그런 유혹으로부터 과감하게 나를 놔버려야만 멋진 리더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응? 과감하게 이건 내 게 아니야. 이거 어른 거야. 과감하게 주고 그들을 좋은 걸 주고 적은 것을 내가 취할 수 있는 부분이 행위가 일어났을 때 그것이 진정한 양심이고 그것이 진정한 리더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아시겠죠? 오늘 내가 왜 이야기하냐면 우리 전현 사모님이 계시니까 오늘 리더를 뽑는 분들이 지금 우리가 국회의원을 뽑거나 하는 분이 그런 리더. 어떤 기회가 오면 그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이익을 우선할 수 있는 자리에 점화해 가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많은 국민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거나 찬사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이익에 과감하게 차단을 하고 상대의 이익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리더가 이 사회의 리더가 된다면 우리는 정말 멋진 민주주의, 멋진 사회가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우리 절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고 우리가 가끔 보면 이 절에서 등을 달거나 뭐 일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나와요. 의견 나오는 게 뭐냐면 오늘 같은 날 품값도 안 주고 일을 시키는데 먹을 거라도 좀 잘해주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거 지금 그걸 공짜로 그렇게 일부려 먹으면서 먹는 거 이렇게 인색하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생각이 참 위험한 생각이야. 이럴 때일수록 내가 더 청정한 마음으로 돌아가서 바람이 없는 부분이 봉사를 해야지. 항상 우리가 얘기하는 부분 뭐예요? 보시를 하되 무주상 보시를 하자. 바람이 없는 보시를 해야 그것이 가치가 영원할 거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적어도 이 도량에 와서 봉사를 하거나 보시를 하거나 수행을 하는 부분들은 저 바깥에서 이익을 구할 수 있는 내용보다 더 큰 걸 구하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바깥 세상에서 구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여기까지 안 왔을 거예요. 그 바깥 세상에서 구할 수 없는 그 위대한 뭔가가 있기 때문에 그걸 구하고자 하는 부분으로 와 있다면 그 부처님이 가르침이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아주 깊이 있게 받아들였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편한 자리로 오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어저께 제가 관문사에서 저녁에 관문사 신도의장이 새로운 간부 집행부가 형성이 됐으니까 단합대회를 한번 하자. 어디 바깥에서 뭘 한다 그러길래 하지 마라. 절에서 하자. 절에 어제 모인 인원이 한 300명 정도 모였더라고요. 간부들이. 한 300명 정도가 모였어요. 근데 그 300명 정도가 모였는데 내 기분이 참 좋더라고. 왜? 벌려는 잔치상에는 와주는 게 공덕이고. 그래요, 안 그래요? 벌려는 잔치집에 사람 많이 오는 것보다 더 기쁜 거 없어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들 장가 보내고 딸 시집 보내고 소위 뭐 환갑잔치를 하고 팔순 칠순잔치를 하고 팔순을 하고 했을 때 뭐 어쨌든 간에 거두절미하고 우리 집에 올 수 있는 손님이 많으면 행복해 안 행복해? 행복해요. 그게 행복인 거예요. 보면은 잔치상이라면 오는 거고 필요 없는 기대치를 크게 가져가는 부분만큼은 그건 우울한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거다. 그래서 매사를 윤리적으로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나는 아무렇게나 해놓고 그 누군가에게 잘하라고 강요하는 부분은 세상을 밝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항상 내가 중심이 되지. 요즘 어떤 사람들은 어떤 얘기를 하면요, 나는 착한데 저 사람이 나빠서 저걸 용서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네, 여러분, 나는 다 착해. 나라고 하는 놈이 안 착한 놈이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정말 나쁜 놈이다. 그렇게 느끼는 사람 안 많아요. 다 나는 착해요. 본인은 정당해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역지사지를 못하는 사람의 우울한 사고가 바로 그겁니다. 그걸 우리 이기적이라고 얘기하죠. 그걸 중생의 고통을 낳는 아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를 착하다고 합리화시키지 말고 항상 상대방의 착한 점을 볼 줄 아는 넉넉한 리더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지금 리더는 여러분들이 다 리더예요. 이 세상에 리더 아닌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끌려가는 인생을 살 거냐, 내가 리더를 살 거냐. 그래서 모든 부분이 자리에서 항상 윤리적인 부분이 사고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리더를 살아가라. 그러면 그런 마음으로 살면 저절로 리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흔히 보면 나라고 하는 부분은 매사가 합리적이에요. 다 저 공동묘지에 가서 물어봐야 이유 없이 죽은 사람이 있나? 다 이유가 있었어요. 이래서 문제 있고 저래서 문제 있고 이래서 억울했고 저래서 억울했거든요. 그래서 내 자기 합리화가 아닌 상대방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착해질 수 있도록 애를 써라. 그 양심이라고 하는 건 누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스스로 그 유혹으로부터 참고 견뎠을 때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진정한 선행일 수 있고 진정한 윤리적인 사람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리더는 매사 긍정적 사고의 주인공이 되어야 돼요. 리더가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면 그 집단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리더는 항상 희망을 이야기해야 돼요. 저 유명한 나폴레옹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수많은 대군을 끌고 가면서 하나같이 절망을 이야기했던 적이 없었어요. 이 고지만 넘어가면 그곳에는 달콤한 과일이 있다. 이곳에 가면 너희들에게 충분히 그 목마름을 해소할 수 있는 그 달콤한 과일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많은 탈진이 돼서 죽어가는 병사를 구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존재하듯이 리더는 바로 희망을 이야기하는 리더가 되어야 돼요. 대개 보면 찬물 껴있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에게 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그렇게 한다고 떡이 나와 밥이 나와 집에나 가자 이러고 앉아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된다고 해야 되는 거예요. 리더는 긍정적 사고의 주인공이 되줘야 돼요. 저는 이대중 정심을 모시고 있으면서 배운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긍정이었어요. 100명이면 100명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셨어요. 나는 상식으로 보면 저게 안 되는 것인데 큰 스님께서는 기도하라고 하셨거든요. 그게 뭐였는지 아세요? 제가 군대 제대하고 취직을 해야 되잖아요. 그 취직을 해야 되는데 뭐 아무도 안 받아주잖아요. 그래서 영업한 회사는 가고 싶은데 능력은 안 되고 그래서 큰 스님 백으로 어디 좀 가볼까 싶어가지고 큰 스님 친견하러 갔죠. 그 큰 스님 친견하러 갔더니 큰 스님께서 나보고 딱 보면 알 텐데 큰 스님께서 나한테 희망을 주셨어요. 뭐라고? 열심히 공부하고 기도해. 그럼 돼.
안 된다는 이야기를 했으면 제가 아예 포기를 하고 딴 걸 했을 텐데 열심히 공부하고 기도해.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기도하면 되는가 보다 싶어서 공부는 어디 가서 할 수도 있지만 기도는 어디서 해야 돼요? 대답을 안 해 왜? 자, 열심히 공부하고 기도해. 그러니까 공부는 아무 데나 가서 할 수 있는데 기도는 어디서 해야 돼? 그래서 절에 늘어붙었잖아. 내가 답을 잘 썼어 못 썼어? 팝 이걸 하니까 긍정을 하니까 나한테 너는 너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내가 지금 이렇게 안 살 거예요. 근데 큰 스님께서 귀 한마디를 보태시더라고. 열심히 공부도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해. 그래서 나는 기도를 해야 되는 줄 알고 늘어붙었다가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출세했어 안 했어? 했어요. 긍정하는 거예요. 내일 모레 죽을 사람에게 넌 내일 모레 죽어라고 이야기하면 그건 살인 행위나 마찬가지, 사형 선고나 마찬가지잖아요. 기도해. 기도하면 달라져요. 가피가 있어요 분명히. 내가 이제 오늘 너무 오후에 할 일도 많고 그러니까 법회를 빨리 끝내야 되는데 내가 할 일이 많은 게 아니고 여러분들 좀 일을 좀 시켜야 되니까 한마디만 더 하면 어제 저녁에 있었던 얘기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어저께 관문사에서 저녁에 한 300명 정도가 모여서 간부들이 절에서 공양을 했어요. 이제 공양을 거의 다 마칠 시간이 돼서 그 오신 분들이 고마워가지고 신도들, 우리 그 간부들에게 그래도 저 멀리 스님 바라보고 하는 것보다는 가까이에 가서 그래도 얼굴 한 번씩 눈을 맞추면 더 그분들이 좋아하잖아요. 물론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몰라도 어쨌든 맞아요? 고맙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공양 드시는 공간을 이렇게 제가 이렇게 찾아다녔어요. 많이 드시라고 고생했다고 우리 앞으로 열심히 해보자고 이렇게 다니는데 노부살님 한 분이 연세가 한 70대신 분인데 간부예요. 근데 그분이 이 사람들 중간에 앉아 계시다가 그 자리를 삐집고 나와가지고 내가 특별히 스님한테 할 얘기가 있다. 그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며칠 전에 법회 때 갔더니 그분이 초죽음이 돼갖고 저한테 왔어요. 와서 하는 얘기가 스님 제가 이곳에 종양이 생겨가지고요. 정말 열심히 하셨던 분이야. 절에 내가 특별히 기억을 해요. 다 법회 때마다 한 번도 빠지는 일이 없고 기도라는 기도를 빼놓지 않고 하시고 근데 그분이 그날도 역시 관문사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다가 내가 그 관문사 주방을 이렇게 돌아오니까 쫓아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스님 여기 지금 종양이 생겼대요. 이거 수술을 해야 되는데요. 어떡하죠? 저는 말문이 확 막혔어요. 어떻게 저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에게 종양이 생겨서 그런 큰 수술을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에게 내가 한마디 딱 한 거가 이 말을 기억이 돼요. 힘내세요. 힘내세요라고 하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어떻게 할 말이 없어가지고 그 자리를 모면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근데 그 이후에도 저는 할 일이 참 많잖아요. 그걸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어저께 그 보살님이 특별히 스님한테 할 얘기가 있다 그러길래 이제 큰일 났다. 이제 얼마 못 산다 그러는가 보다. 뭐 그런 단인 줄 알고 이제 오라고 그래서 이야기를 들었다 하는 얘기가 스님 제가 신기한 일이 있어서 스님 복작을 했어요. 뭔데요? 그랬더니 수술 날짜까지 다 받았다 이거예요. 스님 말씀대로 수술하려고 날짜까지 다 받고 다 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스님하고 상담하고 난 날 기도를 하는데 기도 중에 스님이 내 목을 이렇게 만지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 만져주고 갔다 이거예요. 그걸 보고 나보고 왔었냐고 그러길래 안 갔었거든요. 난 간 일이 없거든. 난 솔직히 간 일 없어. 거기 내가 어떻게 가겠어. 그러면 이 만져주고 그래 갔다 이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수술 스케줄이 잡혀서 가서 사진을 찍어보니까
이게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게 없어졌다 보면서 의사가 묻는 게 내가 그분 데려오라면 데려올 수 있어요. 의사가 묻는 게 뭘 먹었냐, 무슨 짓을 했냐가 묻더래요.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얘기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난 한 건 아무것도 없고 기도한 것밖에 없다. 그랬더니 그 의사가 하는 얘기가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딨냐고, 뭔 짓을 했으니까 없어졌지 그게 그렇게 없어질 수 있겠냐라고 반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나는 부처님을 직접 못 봤지만, 나는 부처님을 직접 뵙지 못했지만 그런 가피를 입은 신도를 제가 어저께 봤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나는 진리를 가르치는 손가락질을 하는 사람이요, 나는 진리를 아니다. 근데 그분이 나한테 궁금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 스님, 그 만져준 분은 누군가요? 분명히 스님이, 본인이 볼 땐 스님이었는데, 그 내가 속으로 그랬어요. 저분이 나를 얼마나 좋아하면, 맞아 안 맞아? 저분이 나를 얼마나 좋아하면 그 제불보살이 나로 보였을까? 그러니까 앞으로 잘하려거든 나를 좋아해야 된다니까. 마음이라고 하는 부분이 그렇게 투영이 되는 거예요. 제가 그분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것은 내가 아니고 제불보살이었을 거다. 보살의 가피였을 거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맞죠? 저는 그게 그 당사자가 아니었어요. 근데 그분이 평상시에 부처님의 법을 전해주는 스님을 부처님처럼 존경했기 때문에 그 가피를 입는 그 순간에 그 제불이 스님의 모습으로 그렇게 투영이 됐을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생각한 게, 잘 살아야 되겠다. 정말 잘 살아야 되겠다. 저 많은 분들이 저렇게 나를 좋아해 주는데, 저 많은 분들이 나를 그렇게 부처님처럼 생각하는데 잘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잘 삽시다. 인생 길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루어지는 가피는요, 세세생생 가피일 수 있어요. 하나를 보고 하나로 끝내는 놈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하나를 보고 둘이 되고 둘이 셋이 되는 과정을 이해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무쪼록 주셔서 현실 삶의 행복을 누리시고 구경에는 성불할 수 있는 우리 대광사 불자들이 되어지길 바라면서 오늘 본문 맺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국